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물이죠. 근데 그 물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의 공급원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고기 종류, 소돼지, 닭, 생선, 이거를 떠오르실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육류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는 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미처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육류 섭취가 지난 35년 동안 3.5배나 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최근 2019년도에는 5배나 늘었다는 그런 보고 연구가 있었습니다. 육류 단백질에는 지방이 분명히 따라오고요. 게다가 GMO 사료로 육류를 키우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자궁 내막 암의 위험이 증가가 되고요. 또 국제암연구소에서 육류와 생선을 고온에 조리를 할 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것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를 붉은 육류를 EA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바디빌더들이나 또 근육을 키우는 젊은 분들이 드시는 프로틴 보충제들이 있죠. 그런 근육 키우기 위해서 보충하는 그 보충제에는 BACC 성분이나 크레아틴이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유청 단백을 넣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탈모나 성기능 장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는데요. 우리가 단백질이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쓰이고 배출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회식한다고 많이 드시고 그러면 그게 보충돼서 몸에 쌓였다가 내가 필요할 만큼 단백질을 안 먹어줘도 그때그때 쓰일 거라고, 저장돼서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저장되는 건요, 탄수화물하고 지방밖에 없어요. 단백질은 그때 섭취한 것을 그때그때 쓰여서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라는 최소 단위의 아미노산으로 바뀌면 그게 간으로 가고요. 간에 저장고가 있습니다. 아미노 엑시드 프리라는 그런 저장고에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차 있으면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합성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물질이나 불필수 아미노산도 이 아미노산으로 합성해서 우리 몸에 구성요소가 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 아미노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류 단백질은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드셔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틴 단백질을 이 여러 가지 합성 제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크레아틴이나 BACC 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틴 보충제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그 전에 지방과 탄수화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을 했지만 오늘 특별히 단백질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백질은 사실 우리가 먹거리 중에서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백질의 역할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육, 체조직, 뼈, 힘줄, 이런 모든 것들의 성장과 구성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외부 침입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가장 겉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피부거든요. 근데 그 피부의 물질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 그리고 각종 세균 등을 막아주는 항체를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신체 화학 반응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효소와 또 호르몬, 인슐린 같은 또 갑상선 호르몬 같은 그런 각종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아무리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히 섭취하신다 하더라도 이 단백질은 그들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요. 영양소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히스타민, 세로토닌, 크레아틴, 또 글루타티온 이런 것들, 그리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혈액의 적혈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기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LDL, HDL 등의 지단백의 원료가 됩니다. LDL을 영어로 보면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하죠. 리포프로테인이라고, 그 리포가 지방이란 뜻이고요. 프로테인이 단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DL이 콜레스테롤이긴 하지만 그걸 옮기는 거는 단백질이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섯 번째, 산염기의 pH 평형을 맞추고요. 수분을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혈관 안팎의 수분을 서로 이동시켜서 평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근육만 만들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셨나요?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분해가 되면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 9가지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불필수 또는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비필수, 불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굳이 음식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미노산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는 조건부 아미노산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성장 발육을 할 때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 아르기닌은 비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글라이신이나 이런 것들은 근육 합성이나 글리코겐 저장이나 피부 조직 손상 회복 등을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세린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원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종류가 다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달걀, 우유, 대두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9종류가 다 들어있으면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아미노산들이 들어있는 척도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그 최고 점수가 아미노산가 100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수에는 PDCAAS 점수가 1.0이 제일 높은 점수로 평가되고 있고요. 단백질이 몸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이 있어야 단백질이 배설이 안 되는데 이 아무리 아미노산가 100을 잘 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미노산가도 해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잘 늘려주면 단백질 대사가 촉진되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그냥 배출되지 않는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간의 아미노산 저장고, 즉 아미노산 풀, 여기를 비우면 우리의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다가 그 창고를 채우기 때문에 근손실이 오는 거랍니다. 결국 단백질을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의 점수를 가진 100% 식물성 단백질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식물성 단백질 중 대두 원료는 분리대두 단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두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거의 흡사한 그런 물질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경우에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기 위해서 유청 단백을 첨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먹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알고 계세요? 보통 성인일 경우에는 매일 자기 체중을 그램화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성인은 60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요. 성장기 어린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체중을 그램화해서 1.5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40kg 정도 되는 아이면 6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나름대로 중요하지 않은 영양소는 없지만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가장 많이 필요한 영양소이며 또 효소나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틀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부족하게 되면 그 영양소들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류는 고가이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100%로 보충제를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저는 가성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좋은 질의 단백질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현명하게 지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꼭 좋은 단백질 선택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